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연일 뜨거운 감자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 확보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활동지원사 휴게 시간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하세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박지호 씨. 화장실과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지원 방안대로라면 하루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박 씨는 활동지원사에게 하루 2시간 30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어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싶어서 힘들고 이도 아저씨 힘들고 언제 자꾸 나지 미안하고 힘들고 활동지원사 또한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휴게 시간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안전이나 필요에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어 실제 휴게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4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단말기를 종료하고 쉬어야 되는데 저는 쉬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쉬지도 못해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계속 단말기만 중지했지 그냥 활동보조는 계속 하는 거죠. 일은. 이러한 상황에 중개기관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물 수 있어 휴게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사의 단말기 중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대근무 활동지원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적은 단가와 짧은 근무 시간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도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은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이지만 활동지원사의 특수성이 고려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법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어떻게 보면 압박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압박한다면 아마 중개기관을 반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휴게와 안전 모두 보장하지 못한 세부 지원 방안. 복지부는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문제점 보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요즘은 지하철과 버스, 식당에서도 스마트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VOD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할 때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VOD 서비스. 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VOD 서비스 대부분은 수어와 자막, 화면 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방송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18일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장애인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조사 결과 수어와 자막, 화면 해설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해설, 자막, 수어, 방송에 대한 요구는 평균 60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서비스 이용 의향 역시 요구보다 오히려 더 높은 점수인 80점 이상이었는데요. 특히 국내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려운 접근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 TV를 구매를 하긴 했는데 그 TV에서 그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접근성을 켜서 익히는 단계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단추를 찾아서 켜고 그걸 익히고 들어가는 단계만도 제가 지금 몇 달이 걸렸기 때문에 아직 접근해보지 못했고요. 이 밖에도 장애인 방송 제작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방송을 준수한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축소와 같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5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주요 명소가 스페셜 올림픽의 상징인 붉은색으로 물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세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창립 50주년을 맞아 롯데타워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는 스페셜올림픽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 롯데타워에서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점등식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열렸고, 점등식에 사용된 붉은색은 스페셜올림픽의 상징으로 한국 롯데타워를 비롯해 세계 주요 명소 50곳에서 동시 진행했습니다. 향후 50년은 모든 장애인이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 사회에 같이 참여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그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한편 이날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클라리넷 사중주, 성악 등 점등 축하 공연과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고, 홍보대사에는 가수 바다가 위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 의회와 충청남도 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충청남도는 덕산고등학교에서 충청남도 의회와 충청남도 교육청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청 재원만으로는 이 무상정책을 전혀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충남도와 그리고 15개 시군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군 조건들이 좀 다 천양지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래서 초장부터 함께 협업하는 것이 좋겠다.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고 대상을 조절할 수도 있겠고, 이런 건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결의를 끌어올리고 서로 손잡으면 되겠다 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날 협약 취지 설명과 협약서 서명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 충청남도 내 고교생은 수업료나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전학년 또는 단계적 지원으로 나갈 전망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3자 간의 공동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겠죠. 안동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커피킹덤 협동조합은 지난 13일 커피킹덤 본사에서 2018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당사자 중심의 작업 환경 기준을 제시해 중증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커피킹덤 협동조합은 지난해 7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고, 특히 4월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업무 협약을 체결해 당사자의 직업 환경에 맞게 시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현재 커피킹덤 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23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는 6명으로 제과제빵, 바리스타, 원두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5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역시장 내 더 많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개소돼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피그말리온 효과. 이처럼 희망과 용기를 다 함께 나누기 위한 제5회 세상보기 장애인 사랑 나라 사랑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한국농어촌 장애인 경북지부를 비롯한 12개 지회에서 천여 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세상보기 장애인 사랑 나라 사랑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신감과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행사로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에 태극기와 독도 사랑기, 장애인 사랑기를 부착하고 포항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포항 시내 일원을 행진하는 선전전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행진에 참가한 회원들은 할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서로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탈북 연예인이 참석해 강연을 진행하고 다양한 초청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주최 측은 후원회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에서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의 날을 기념해 청주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매년 7월 11일은 인구의 날입니다. 청주 도시재생 허브센터에서 청주시가 주최한 2018 청주시 인구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인구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거리 캠페인, 플리마켓, 공모전 작품 전시회,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는 인구의 날을 맞이해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초저출산 지속과 인구 절벽 도래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한 자녀 더 낳기 하고 저희가 오늘 캠페인에 참가한 인원 약 한 70명, 읍면동에서 다 온 건 아니고 일부 시내 쪽만 해가지고 70명 정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구의 날을 맞아가지고 우리 인구가 점점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캠페인을 인해서 하나 더 낳기 캠페인을 했으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으로 2015년 43만 명, 2016년에 40만 명, 지난해 33만 명으로 2017년 합계 출산율이 1.05%로 연간 출생아 수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2011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인구의 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인구 구조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광양시가 사회적 경제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사회적 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중마동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사회적 경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기업 간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열렸습니다. 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사회적 경제인들의 활동 원칙이 담긴 네트워크 출범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또 광양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시간을 가졌으며 홍보 부스를 운영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공동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기존 경로당을 보강한 한꾼의 어르신 보금자리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남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독거노인을 위해 연도 경로당에 한꾼의 어르신 보금자리를 마련해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주거 생활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권오봉 여수시장이 직접 참여한 사랑방 자담회도 마련돼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밤의 축제를 즐겨보는 건 어떠신가요? 한여름밤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는 순천만 국가정원 물빛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허가은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밤에 도심 속에서 시원하게 바캉스를 즐길 수 있고 순천만 국가정원의 야경도 감상할 수 있는 순천 물빛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물, 빛, 음악, 호수정원의 경관이 어우러진 화려한 워터라이팅 쇼와 빛 조형물 포토존 등이 설치된 라이트 가든, 어린이 물놀이장이 매일 운영되며 매주 금, 토, 일과 공휴일 저녁에는 버스킹,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됩니다. 인기가 많았던 어린이 물놀이장은 지난해보다 규모를 늘리고 쉼터와 그늘막,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 집 앞 피서지로서 시민들의 생활복지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순천만 국가정원 물빛축제는 저희가 작년에 어떤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좀 더 시민들의 행복과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동문만 개방을 해서 그 야광 경관을 연출했다라면 이번에는 관람객의 동선과 어떤 밀집도들을 다 생각을 해서 서문까지 확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정원 산책 코스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 정원, 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물빛축제가 비수기인 국가정원의 여름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 순천시 관광복지와 시민 행복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3천 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 전환 인원 13만 2천 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입니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는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의료업무 종사자 순으로 많으며 파견 용역은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관리원, 경비원 순으로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 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민방위 실전훈련센터에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을 통한 화재 진압 체험과 지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체험 교육 등으로 안전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위기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국에 사는 11살 소년 해리슨 스미스는 선천적인 근육병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요. 그런 해리슨에게 소원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직업상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해리슨의 아버지인 알렉스가 영국의 테크놀로지 회사 더블미가 개발한 홀로그래피 기술과 VR 헤드셋을 이용해 해리슨과 할아버지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VR 기기와 매우 비슷하지만 실제로 착용하면 일반 안경을 쓴 것처럼 눈앞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슨은 자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 거실에서 할아버지를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됐고요. 할아버지 역시 해리슨과 같은 장소에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에 대한 휴게 시간 방안이 마련됐지만 정작 쉬어야 할 사람은 쉬지 못하고 단말기만 쉬게 되는 진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 때문인데요. 이에 따른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당사자들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